네, 반갑습니다. 1학년 김신욱입니다. 저희가 잘 들리시죠? 네, 너무너무 잘 들립니다.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너무. 네. 저희가 발표할 팀 과제는 리얼 투 팍, 그래서 주차 문제 관련입니다. 멤버는 이제 김주영님, 김신욱님, 김혜정님, 조희재님, 이게 4명이서 과제를 작성했고요. 아, 그리고 목차는 MVPG를 처음에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 인터뷰를 한 다음에 타겟 커스텀을 선정한 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VPG입니다. 처음 고민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느라 약속 시간에 늦은 경험이 있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팀이 논의를 했고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바로 그 목적지 주변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만차인 주차장에 하염없이 차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주차장을 찾아 빙빙 돌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극한의 상황에 오면 불법 주차를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2019년 민원 1위 그 통계를 보면 아마 주차 위반이 1위입니다. 민원 1위로 주차 위반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저희 팀에서는 이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를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한번 통계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그렇게 뭐 자료가 좀 많이 나오진 않고 우선 만드는 이쪽이 찾아본 자료가 2017년도의 자료입니다. 베트남에서 그 1일 평균 주차 공간을 찾는데 소요한 시간이 조사가 나온 게 베트남에서는 45분, 필리핀에서는 24분,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싱가포르 19분. 아마 뭐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들도 뭐 지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MVPG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션은 예측 가능한 뭐 사회 구현이고요. 그리고 밸류는 시간 절약과 뭐 스트레스 감소 등이며 프린서블은 뭐 고객 선호도를 반영한 지정 주차. 그래서 골은 효율적인 주차 관리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그러나 뭐좀 앞전 그 원우님 발표하신 것처럼 저희도 처음 MVP를 정했지만 몇 주에 걸친 뭐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 내용은 약간 수정됐습니다. 큰 틀은 같은데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좀 변동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총 16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뭐 여성 8명, 남성 8명, 좀 그리고 보통 3, 40대로 해서 부산 창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문제를 했고요. 기본 우리 주차에 관한 핵심적인 기본 질문 3가지, 그와 연결된 질문 6가지,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질문을 16명에게 했습니다. 뭐 이거는 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주차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1위가 주차 공간 협소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넓은 주차 공간. 어디 주차할 때 가장 불편하냐? 도심입니다. 뭐 대도시, 번화가 뭐 이런 어떤 맥락의 어떤 곳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 질문으로 뭐 주차를 위해 약속 시간이 대부분 빨리 기다리고 늦어지는 상황에서는 또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리고 꼭 그 어떤 약속을 정할 때는 주차 가능 여부 주변 주차장을 확인한 사람들이 전부 대다수의 숫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또 대부분 다 비슷한 질문인데 또 주차장도 무조건 예약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주차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는 주차장 앱이 뭐 앱을 통해서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를 알려준다면 따를 의향이 있느냐? 대부분의 한 명 빼고는 대부분이 다 지금 의향이 있다고, 어플에 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요.
뭐 그리고 뭐 왜 이런 서비스, 주차 관련 어떤 핵심적인 서비스가 왜 없냐 이런 질문에도 대부분 앱이 없으니까 뭐 비용 뭐 이런 문제로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이제 또 해서 이 타겟 커스텀을 정리하는 데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까지 했던 걸 수정했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페르소나보다 더 익스트라만 유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영업사원, 이분은 영업사원, 진땡땡 팀장, 영업사원입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요.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체증으로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고요. 그리고 뭐 영업사원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죄송, 다 들렸습니까? 영업사원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 점심 약속, 저녁 주차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에 더 익스트라하게 만든 게 기본적인 어떤 약속 때문에 주차에 힘든 거에 주말 휴일까지 넣었습니다. 좀 주말 휴일에 자녀들과 아니면 와이프와 시간 보내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자주 방문하고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기다리고 뺑뺑 돌고 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어떤 진 땡땡 팀장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빠른 주차 공간을 빠르고 쉽게 찾아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스트레스를 줄이는 목적으로 다시 또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객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냐. 기존의 주차장들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상품의 그 주차 간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솔루션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차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고민인데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주차 관련 어플들입니다. 어떤 대기업도 있고요, 중소기업도 있고 이 주차 관련 어플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 주차 관련 어플들 많이 모여있는 것 중에 이 어플들의 장점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들이 그 어떤 서비스하지 않는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유니크한 포인트를 추가해서 주차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 의도입니다. 어떤 주차의 어떤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솔루션의 전체 구상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외부에서는 어떤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운전을 해서 주차장 입구까지 오면 주차장 입구에서 우리 WTP 앱에 가입된 고객은 거기서 입구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센서나 번호판 등을 위해서 인식이 되면 차단기가 열리면서 앱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내 측이 어떤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무선 AP를 통해서 어떤 좌표값을 설정해서 빈 공간까지 길 안내를 서비스하는 거죠. 아마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실내에는 어떤 GPS라든지 어떤 게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을 저희는 어떤 실내외 통합 내비게이션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번 주에 어떤 이런 기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안 된다 뭐 이런 좀 문의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 기술은 어떤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급 이상으로 개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상품이기도 하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이 기술을 넘어서 이런 어떤 측이 전용 와이파이 무선 무선 AP나 GPS가 없어도 길 안내를 하는 어떤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몇 층이 있는지를 기압을 통해서 알아내고 아니면 길 찾는 것을 지구 어떤 자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기술도 시연되고 있고 뭐 그 기술도 지금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런 막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오차 범위는 발생하죠. GPS 수신기의 성능에 따라 수신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고요. 날씨나 외부 전파에 따라 뭐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이건 기술적인 문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오차 범위가 뭐 한 5, 6m가 난다고 한들 사실 우리는 육안으로 운전을 하면서 보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위치까지 오면 이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건 뭐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자 해서 하는 기술 벤처 사업을 어떤 구상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어떤 이 주차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융합해서 주차 플랫폼을 구성해서 앱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하는 거에 좀 저희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유니크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차별화를 가져야 되는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은 주차장 입구 오면 안내를 종료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입간판에 보셨듯이 일반 5대가 빈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계속 뺑뺑이를 이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빈 공간까지 어떤 길안을 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앱으로 만든다 하면 이런 어떤 모양이 될 겁니다. 사실 뭐 보통 뭐 대형 주차장 이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인력이 투입해가 그 어떤 차량 유도를 합니다. 어떤 정산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코너마다 차량을 유도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인건비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 내에서도 저희가 이 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마그네틱 앱은 이제 이런 구성을 하면 이렇죠. 이제 사실은 앱을 통해서 내 차를 등록하고 주차장 입구에서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고 그래서 무정차 입차를 해서 지정된 주차 빈 공간까지 길 안내를 도움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보고 출차할 때는 자동 정산이 돼서 무정차 출차를 해서 이제 운전자의 시간과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드는 겁니다. 이게 저희 이제 유니크한 포인트의 그 핵심 코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타켓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우리 1순위 타켓이 될 만한 가능한 곳을 선정해 봤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주차장을 갖고 있는 서면 롯데백화점 그리고 아미독에 있는 부산대 병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롯데백화점은 주차 관련 인원이 85명이 있습니다. 뭐 유도요원 40만 명, 신호수 10명, 정산소 9명, 뭐 기타 이렇게 운영 중이고요. 비용도 연간 2억 원 가량 쓰고 있습니다. 워낙 뭐 호텔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워낙 크기도 하죠. 그리고 또 큰 어떤 부산대 병원을 봐도 주차인원이 34명입니다. 유도인은 2명, 정산원 11명, 뭐 관리자 2명. 뭐 여기도 연간 비용이 거의 8천만 원 육박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우리의 그 첫 번째 타켓을 이렇게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정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봤듯이 기존의 그 주차 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2군데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원과 경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2019년 기준 대형마트 뭐 전국 백화점 수가 총 512개입니다. 어떤 평균 주차 면수도 800개 달하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 사이트 큰 사이트죠. 이 사이트에
월 200만 원 정도, 뭐 즉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를 이용을 해서 이용료를 받으면 사실 120억 가량의 어떤 비즈니스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타겟이 넘어갈수록 어떤 이 비즈니스 구면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 생각하고요. 뭐 사실 사용료는 어떤 주차장 면적이나 주차 면수 따라 뭐 많이 변동되겠지만, 이제 2순위, 3순위에 갈 때는 소형 주차장에서 이렇게 받진 않겠지만, 우선은 어떤 기존 주차 관제 시스템이 돼 있는 곳에서 저희가 어떤 관련 앱을 얹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일 효율적인 타켓은 그 대형마트하고 백화점,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뭐 가장 일반적인 건데요. 뭐 계약된 주차장으로부터 앱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또 광고비를 통해 뭐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구조입니다. 고객은 시간 절약과 함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요. 주차장은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인건비도 감소시키고 어떤 회전율을 높여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저희 앱은 어떤 저렴한 인건비, 이제 한 1인 정도의 어떤 저렴한 인건비를 받고 무료로 고객에게 어플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많은 회원이 확보되면 뭐 광고주들이 모이겠죠. 그 모여서 그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이 세 사업 모두가 어떤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 경쟁력 부분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뭐 경쟁력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다른 업체에서는 서비스하지 않는 실내 통합 어떤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메이저에서 이 다른 업체들 중에 메이저에서는 카카오라든지 SK텔레콤 이런 데는 완전 메이저 회사인데, 이런 데서도 지금 서비스를 하지 않고요. 그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를 할 수 없는 어떤 절대 우위를 가지는 저희 구조죠. 이제 아예 다른 데는 이 서비스 자체가 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내 통합 주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금융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저희 어떤 생각한 어떤 매출과 매입 비용을 계산하면 2022년 11월부터 수익이 발생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은 사실은 한 3,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했는데, 저희 시나리오라면 7개월 정도 구축하고요. 매달 하나씩 이제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이 주차 플랫폼 사업의 어떤 공룡이 되는, 절대 강자가 되는 어떤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일단 비용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어떤 한 내용이고요. 어떤 이제 6개월 개발이고 난 다음부터 어떤 저희가 사이트들이 백화점이라든 큰 대형사들을 증가시켜서 이 구조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우선 나중에 이거 자료로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표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자유스럽게 질의응답, 화면 공유를 조금 이렇게 이제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유스럽게 이제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궁금한 점입니다. 김태용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난번 시간에는 그 타겟팅이 좀 이렇게 많이 안 하다는데, 이번 상당히 현실적으로 잘 타겟팅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도 상당히 이렇게 적절한 수준으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술적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실제 바로 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팀 내에서 진짜 우리 한번 해보자. 이 음, 예를 들면 투자 뭐 예를 들면 엔젤 뭐 크라우드 펀딩이든 뭐든 해서 아니면 십시일반 내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혹시 모이진 않았는지 음. 그리고 그렇게 그럼 실제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네, 답변해 주십시오. 뭐 십시일반이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은 뭐 없으셨는지. 사실 이거 이제 이번 주 저 금융 부분을 얘기하면서 네. 어떤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를 계산을 뽑아봤을 때 한 1년 정도의 어떤 개발비라든지 여러 가지 드는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네 명이서 1억씩 내서 은행에서 빌릴 게 아니라 1억씩 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어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집트도 하고 페루도 하고 한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막 이렇게 기타 등등 하는데 매년 이 수업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 디자인 띵킹도 하고 이 수업도 한대요. 신기하게 1년에 한 어느 나라에서든지 한 팀이 꼭 비즈니스를 해요. 진짜 이걸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해서 이게 뭐 2년 전에 가네코 다카노리라는 일본 학생이 한 비즈니스는 막 일본 니케이 신문에도 막 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했냐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심사숙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질문을 문영철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문영철 선생님 안 계시나? 그럼 허선아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업을 지금 당장 하셔도 될 만큼 세부적으로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단지 그 회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뭐 플랫폼 사업은 회원 확보 수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것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WTP 주차 시스템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경쟁 상대하고는 또 어떻게 그 경쟁을 해서 거기 우위를 점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부산대학교 병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걸 아마 외주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외주 업체하고 경쟁했을 때 뭐 어떤 전략으로 해서 그 마켓을 차지할 것이다. 뭐 그런 거에만 조금 세부적으로 좀 전략을 짜시면 지금 당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긍정적인 답들을 주시네요. 조상재 선생님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저기, 김신욱 원유님 혹시 진짜 사업하시게 되면, 네, 저도 깨워주십시오. 제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1억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새치기 하지 마라. 네. 내가 할랬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저기, 기술적인 부분, 실제로 이게 구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기, 많은 또 여러 가지 솔루션을 또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오히려 다행이다, 이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네. 진짜 이 그렇죠. 사업이, 네, 네, 지난주에 저희 노영우 선생님께서 이게 되는 되는 기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팀들끼리. 그렇죠. 예. 뭐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기술이 될란가 싶었던 의심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뭐 다른 솔루션들을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될 것 같은 비즈니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김혜린 이상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것 같아요? 김혜린 선생님? 네. 사람들은 좋다고 하나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차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여서 그래 차에 대한 네, 오케이 좋습니다. 김정욱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안 들리는데요? 너무 김정욱 선생님. 좋은 그 발표였고요. 그리고 음,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이런 플랫폼일 경우에
사실은 모방이 엄청나게 쉬울 걸로 보이는데 기술은 다 나와 있는 기술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많은 회원을 들고 있는 카카오나 이런 애들이 잠시 만들면 만들어버리겠는데 그 기술만 있다고 한다면 만들면 정말 빨리 만들겠는데 그 애들을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우리 이 웨어투파크가 승승장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뭐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거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네네. 물론 저희보다 카카오나 SK나 뭐 그쪽에서 진입하면 더 잘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 플랫폼을 출시하기 전에 먼저 회원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 회원 확보라는 게 결국 회원이라는 게 대형마트고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먼저 이제 저희들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시장 선점이 먼저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먼저 시장을 선점을 해버리면 또 그 진입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 예. 정재훈 선생님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마케팅 계획 세울 때 보통 비즈니스 모델 나오고 나면 판단을 할 때 이거 나 같으면 살까 이 생각 많이 해보잖아요. 네. 이렇게 사지로 생각하는 거죠. 네. 말씀인데 저는 가입합니다. 이거 0 하나 더 붙어도 가입할 것 같아요. 이게 발렛 파킹보다 싸면 무조건 합니다. 이게 주차하는데 열만 안 받을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시장에서 대단히 제너러스한 커스터머고 다른 사람도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제 저만큼은 아니라도 좀 더 타겟을 넓게 넓혀도 충분히 먹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약간 초점을 벗어난 얘기인데 제가 은행 댕겨서 하는 말씀은 아닌데요. 다들 뭐 집을 팔겠다, 뭐 자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자금은 그냥 은행에서 빌리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 시장방송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빵 터지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새로 들어오신 홍태호 교수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잠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동안 우리 테크MB 분들이 엄청 장족의 발전을 갖고 계시네요. 갑자기 특히 이렇게 적극적인 수업 참여나 이렇게 발표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박재현 교수님이 지도를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교수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아서 좋고요.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보면 이제 정말 좋은 게 빈 공간을 찾는 거에 대한 문제점 찾고 또 오늘 테슬라의 완벽한 자율주행 차량에 이런 기능을 넣어주면 주차 파킹까지 잘 된다면 더 멋있겠다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좀 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멘트를 하면 비용 절감 효과는 이렇게 경제성 분석을 잘 해주는데 우리가 보면 이를 이용해서 고객이 만족하거나 아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정성적인 기대 효과가 오히려 이제 우리의 고객들을 더 설득시켜 줄 것 같아요. 설치해야 될 비용이 단순히 인건비 전략이 아니고 주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래시장을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근데 이제 좀 어려움이 아까 기존 플랫폼과의 경쟁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구축을 할 때 유니크하게 어떤 시설에다 구축을 해가지고 여기만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찾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예를 정말 잘 두셨는데 부산대학교 주차 병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곳이 어디였더라? 그 롯데백화점. 우리 경험해 보면 롯데백화점만 해도 워낙 넓어서 빈 슬라 찾는데 이제 빙빙 돌 때가 있구나. 좀 어디까지 가야 될 때 모를 때가 많고 우리 부산대학병원은 주차 타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큐가 있으면은 알아서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왕이면 에버랜드라든지 대형 아울렛 같이 면적이 넓은 곳이 이 팀에 굉장히 좋은 고객이 될 것 같아요. 하여간에 제가 오늘 간만에 수업에 왔다가 놀랐습니다. 너무도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계속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UX
그리고 산업 디자이너이신 정승호 박사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이제 전문가 입장으로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여기 저기 그 박재현 교수님이 여기 디자인 싱킹 이렇게 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발표 듣고 뭐 리뷰라기보다는 뭐 뒤쪽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제 뭐 기술적인 어떤 그런 피지빌리티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걸 듣고 이게 그 여러 군데에서 좀 주워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방 말씀하신 그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하는 분이 제 주변에도 계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커스가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소매 고객이 아니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결국은 이제 인건비나 아니면 유지비나 뭐 이제 그런 거를 세이브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이제 회사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저는 이제 그 사용자 관점에서 되게 이렇게 그 보는 거에 대한 게 되게 훈련이 많이 돼 있어서 하나 전체적으로는 저도 처음에 도입에서 주차장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실 때 나도 똑같은 경험이 있고 그런 거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열받았던 기억들이 막 스치라는 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딱 걸렸던 게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유사한 서비스처럼 여기 가면 너 주차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건물이나 근처에 진입했을 때부터의 사실은 금방 좀 전에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대로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좀 상대적으로 혼잡한 건물 내에서의 주차 스팟을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 그리고 그게 단순히 네 위치가 여기 있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좀 운전을 못해도 그 오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는 뭐 젊은 아가씨 아니면 이제 눈이 이제 어두침침해 가는 이제 한 60대 아주머니 이렇게 장보러 오실 텐데 뭐 거기에서 뭐 일어나는 사고나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관점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득을 보는 거는 기업 쪽인데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부담 자체는 사실은 고객한테 좀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고객이 이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뭐 다운받거나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내가 운전해가지고 내가 주차하는데 내가 이걸 써야 되나 약간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편리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편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조차 없애야 된다는 게 저는 고객 입장에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보시면 나중에 지금 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하시게 되면 그 당연히 이제 B2B 서비스 너네 이거 세이브 할 거고 이거 세이브 할 거다라는 건 되게 기본이고 제 생각엔 아마도 거기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아시는 분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 돈 세이브하는 건 됐고 그러면 우리 고객들은 그럼 뭘 얻는데?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조금 더 많은 포인트들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정승호 박사님도 대구 분이시고 그리고 저희 IIT 디자인할 때 제 룸메이트 형이시고 또한 UX 디자인 한 20년 하셨으며 그리고 어떤 UX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고 싶으면 물어보시면 그런 UX 어플리케이션 개발책 한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사업을 하실 거면 문의하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한효주 교수님. 제가 좋은 말고 그 업체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 업체는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정수 박사님도 15분 전에 뭐 해요? 라고 그래서 저한테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이라 지금 되게 황당해 하시고 계십니다. 네네, 한효주 교수님. 저도 같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김신욱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셔가지고 못 보신 것 같아요, 채팅창을. 제가 똑같은 코멘트를 했는데 여기서 타겟 커스터머가 제일 제가 좀 컨선하는 게 타겟 커스터머가 백화점이나 뭐 공공기관처럼 대형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그런 단체이긴 하지만 또 저희 같은 개개인이 팀앱 깔듯이 앱을 깔아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면 커스터머가 지금 두 캐러고리가 있는 거 맞는가? 제가 이해했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게 옛날에 전화 사용하는 거와 똑같이 이게 더 more 더 better.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같은 개개인이 이 멤버십을 가입하고 앱을 깔고 사용을 하겠지만 백화점 갈 일이 뭐 1년에 두세 번밖에 없고 내가 가는 기관들이 이게 이렇게 이거를 커스터머가 아니라면 커스터머가 많지 않다면 개개인이 깔기에는 좀 이렇게 장벽이 있지 않나. 두 가지인 거죠. 지금 타겟 커스터머가. 그죠? 예.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포인트고. 혹시 답변해도 되나요? 네네네. 저희들 커스터머는 예, 백화점, 뭐 마트, 예, 대형 뭐 관공서 주차장, 예,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 뭐 에버랜드, 뭐 놀이동산에 예, 노면에 있는 대형 주차장, 공항 주차장, 예,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다 될 수 있고, 예, 그 반면에 이제 사용자, 이제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는 예, 무료로 예, 다 앱이 제공이 되고요. 저희가 수익을 얻는 곳은 예, 그런 주차장, 예, 대형 주차장을 가진 그런으로서 예, 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예, 그런 주차장이 예, 저희의 예, 수익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임보리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네. 저 지금 아직 병원에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이렇게 놓친 부분도 좀 많이 있긴 한데 앞부분 좀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하면서도 맨 처음에 이거를 진행을 하신 거 뭐 디테일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입장에서 조금 생각했을 때 저도 그 UX 전문가라고 하신 분이랑 좀 비슷한 의견인데 그러니까 건물 찾는 것도 좋지만 그 주차장 상황이 제가 운전 처음 배웠을 때 그게 항상 되게 이 주차를 들어가는 그 입구나 들어가서 주차 폭이나 뭐 이런 게 상당히 그런 정보를 구할 수가 없고 늘 가 가지고 막 백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었었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사용자 이런 후기나 뭐 이런 참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좀 더 풍부하게 하고 그 사용자들한테 뭔가 보상이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저처럼 운전 처음 할 때 주차장이 편한지 안 편한지 좀 찾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하신 자료 처음에 봤었을 때 거기에서 팩트랑 패턴이랑 인사이트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왔으면은 이 사업 모델 하실 때 밸류를 좀 더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임보리 선생님도 서비스 디자이너라 아까 그 정승호 박사님이랑 비슷한 그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권정은 선생님 어떤 코멘트 있습니까? 저요? 네, 같은 부산 출신이시고 이제 부산 백화점도 아시고 부산 대학도 아시니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계속 일본에서만 생활한 게 길어져가지고 사실 운전을 하는 그 입장도 아니라서 사실 공감한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어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알면 초보 운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주차장 회사가 엄청 많거든요. 주차 공간이 많아서 불법 주차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주차장 회사가 많은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주차 회사가 많은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그 주차 회사에 도입을 시켜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냥 시스템이 다 다르니까 주차 회사마다 그 슈퍼나 이런 데 말고 다른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심에 차를 많이 안 가지고 다니고 개인이 차를 가지고 다닌다기보다는 대부분 다 회사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곽에 살고 주차료가 싼 곳을 주차를 하고 네.
그게 이제 한국이랑 전혀 다른 마켓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달라가지고. 다른 마켓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